급발진 의심사고, 페달 오인 사고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건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최근에도 사고가 이어졌죠. 26일에는 제네시스 G902 6차로 도로를 가로질러서 아파트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80대 운전자가 몰았다고 하고요. 경비 초소 외벽이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서울 미아동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제네시스 G802 프랭크버거 가게로 돌진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일단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 사고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를 관통하니 끝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역 사고 이후로 페달 오인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이 덕에 각 지자체와 정부 차원에서도 차량 돌진 사고 대책이라는 걸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한번 하려면 예산 수백억이 들어가고요. 더 중요한 건 이런 사업은 취지만 좋아야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기대 효과가 좋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고 자체를 줄이는 거고 기대 효과는 전국적인 시행이겠죠. 최근에 나온 이 대책들을 그래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건데요. 진짜 사고를 줄이기 위한 그리고 전국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들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나온 대책들이 대체 뭔지 그리고 이런 대책들을 보고 일부 차주들은 그런 걸 대체 왜 하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시에서 사고 위험 구간에 강철 방호 울타리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차량 돌진 사고를 막겠다며 나온 대책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부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대형 화물차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다. 사실 이 두 대책 모두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혹시나 모를 사고 때문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한다는 건 당연히 잘하는 일이고 특히 부산의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다고 하는 거니까 굳이 말릴 필요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근본적인 문제도 같이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곳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걸 향후에 전국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걸까요? 당연히 예산을 살피지 않을 수 없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방호 울타리를 98곳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들어가는 예산은 308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구간에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비용이 꽤 들어간다는 거죠. 설치 구간으로는 급경사, 급커브와 같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내 도로 98곳,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건데 지난 7월에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 특성상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 시 인명피해가 큰 곳 위주로 울타리를 설치할 거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는 대부분 차량 돌진 방지용이 아니라 무단 횡단을 막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인데요. 그래서 아예 자동차 강철 소재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충돌 시험을 통과한 SB1 등급으로 설치된다고 하고 성능은 어느 정도냐? 8톤짜리 차가 시속 55km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역 사고 지점에도 설치를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다음으로 부산은 서울에서 설치하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8톤짜리 차가 시속 65km로 충돌해도 견디는 SB2 등급으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대형차도 많이 다니고 부산에서는 1년 전에 1.7톤짜리 어망 뭉치가 지게차에서 굴러떨어져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가 있기도 했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설치하는 취지가 대형 화물차라던가 화물 낙하 사고 같은 것들을 예방하고자 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는 전국적으로 아니면 부산시 전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냐 이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어떤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해서 팔려고 해요. 그럼 어떤 걸 따지죠? 이걸 사람들이 많이 살까? 대중화가 가능할까?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 두 사례를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드셨나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들이 사라질까? 이런다고 더 이상 차량 돌진 사고가 안 생길까? 이거 하나로 화물 낙하 사고가 사라질 수 있을까?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당연한 겁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생각을 안 했거나 생각을 했더라도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쉽게 설명하면 우리 동네에 도둑들이 너무 극성이라 모든 건물에 엄청나게 강력한 방범창을 달아줄 거래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300억이래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동네 도둑들은 창문이 아니라 죄다 현관문으로 침입한대요. 즉 도둑 피해 사례를 줄이려면 도둑을 막지 못하는 방범창을 다는 게 아니라 순찰을 강화하고 잡히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거죠. 방금 전 두 사례도 비슷한 겁니다. 취지 자체는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사업이기도 하면서 페달 오인 사고와 적재 불량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당장 페달 오인 사고는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대대적인 홍보와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 적격 여부 검사를 재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면허 시험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거겠죠. 대대적인 홍보는 뭘 하는 거냐? 차가 갑자기 튀어나가는 것 같으면 으악 이거 급발진이야 이러면서 무작정 페달을 밟지 말고 일단 발부터 떼부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구나 이렇게 바로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 적격 여부 검사. 이건 왜 중요하냐면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페달 오인 사고뿐 아니라 전체적인 사고 건수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아직까진 전체 사고 건수에 비해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비율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요. 이 소리는 즉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 비율은 지금보다 더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지금은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교통안전교육이 필수가 아닌 권장사항입니다. 만 75세 이상 운전자 중에 면허갱신 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만 의무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문제는 운전 적격 검사인데 이게 이제 만 65세 이상이면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주기별로 받아야 하는 검사거든요. 전방 주시를 잘 하는지, 주변 물체를 잘 감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합격률을 보면 2020년에는 96.1%에 달했고 작년에는 무려 98.5%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평균 합격률은 97.5%에 달했다고 하고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검사란 거죠. 심지어 불합격이 뜨더라도 2주 뒤에 재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횟수도 제한이 없다고 하니 이걸 대체 왜 하는 건가 싶을 정도입니다. 곧 국토부에서 개선안을 마련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장기적으로는 물면허로 유명한 운전면허 시험도 당연히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페달 오인 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도 줄일 수 있는 거죠. 방호 울타리도 좋지만 진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려면 이런 것도 당연히 같이 이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특히 대대적인 홍보와 변화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던 사고들을 모두 조사해 봤더니 급발진은 없었습니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데이터상으로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자료들에 따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페달 오인 사고가 생각보다 엄청 많은 거였구나. 더 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겠는데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이거 현대차가 돈 먹였구만. 국토부 국가수 모두가 한통속이야. 어떻게 급발진이 없을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급발진이라는 건 절대 없다 이게 아니죠. 급발진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 전에 그리고 정황이 너무 이상한 사고들은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가 다 나왔어요. 심지어 페달 블랙박스 영상도 공개됐어요. 결과적으로 급발진이 아니고 페달 오인 사고래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다가도 결과와 근거 자료가 충분히 나왔으면 납득을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의심을 확신으로 가져가 버리면 진짜 고쳐야 할 것도 못 고친다니까요. 화물차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적재불량 사고 아닌가요? 수십 톤짜리 코일이 굴러떨어지고 도로 위에 적재물들이 나뒹굴고 이런 게 죄다 적재불량이 원인인 거잖아요. 이거 근본적인 것부터 생각하면 의외로 해결 방법이 간단해집니다. 경찰 단속 인력을 늘린다? 이거보다 더 좋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도로관리 주체한테 단속 권한을 부여해주면 될 일입니다. 이거 적재불량 관련 영상에서 논문하고 같이 소개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냥 숫자를 한번 볼까요? 경찰청하고 한국도로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재불량을 적발한 건수가 44만 4,3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무려 97.3%를 한국도로공사가 적발했다고 합니다. 경찰, 고속도로 순찰대가 적발한 건수는 2022년 기준으로 2,136건이었고요. 한국도로공사는 같은 해 기준으로 무려 92,2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게 그냥 적발이 아니라 모두 단속까지 이뤄졌다고 생각해보세요. 한국도로공사는 지금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익신고 방식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위반 차량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해당 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것부터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걸 이제 일반 국도에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국도는 국토부에서, 지방도는 해당 광역지자체에서, 시내 도로는 기초지자체가 도로관리청으로 도로를 보수하고 관리합니다. 즉 화물차 사고, 화물적재 사고 같은 걸 줄이려면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인명사고를 줄일 수도 없고요. 사회적 변화도 일어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면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야 하는 일이라면 이런 것들도 함께 움직여줘야 한다는 거고요. 이슈가 될 때 잠깐 보여주기 식으로만 하는 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걸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인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